안녕하세요. 서로입니다. 서로의 리디포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산 구독자님들에게 책 한 권의 여유를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충페이충 작가의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루에 얼마나 분노를 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자영업 사장님들은 손님을 상대하다가, 부모님은 자식들의 문제로, 우리에게의 분노는 익숙한 감정입니다. 저자 충페이충 작가님은 우리는 분노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분노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노의 배후에는 억울함, 기대, 심판, 무력감,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분노 뒤에 숨어있는 6가지 원인 감정, 심판, 기대, 자기 요구, 감정의 연결, 두려움, 사랑을 이해하고 분노를 새롭게 인지하여 단순히 억누르지 말고 심층적인 측면에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제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일부를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로의 리디포유 바로 시작합니다. 1장 분노를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때, 분노를 참고 싶지 않거나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를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상대방을 비난한다. 비난은 매우 흔히 보는 분노 표출 방식이다. 반려견이 집안에서 아무 곳에 배설했을 때,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직원의 업무 성과에 불만이 있을 때도 화를 내고 비난을 가한다. 비난의 핵심은 나는 상처받았어. 나를 불쾌하게 했으니 나도 널 괴롭게 할 거야. 내 요구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벌을 주겠어. 내 기분을 망친 대가로 두려움을 느끼게 할 거야.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게 할 거야. 이다. 비난하는 사람은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비난을 마친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거나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상대방을 비평한다. 비평하는 사람은 감정을 슬쩍 억누르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품위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비평하는 동안 분노가 조금씩 새어나온다. 다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물줄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장래가 없다고 말하며 아이에게 잘못을 깨닫고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비난과 비평은 다르다. 비평은 상대방에게 이치를 늘어놓으며 빈틈없는 화술로 괴롭힌다. 하지만 비난은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줘서 반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비평하는 사람은 난 당신과 옳고 그름을 따지며 문제를 논하고 해결하려는데 당신은 왜 화를 내지? 라며 억울해한다. 사실 이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 자신은 상대방과 이치를 논하고 따진다고 여기지만 상대방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적극적 내면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분이 어떤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비평이 사람의 마음 상태보다는 사건 자체에 집중한다면 적극적 내면 표현은 그 순간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나면 계속 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잖아. 정말 화가 난단 말이야. 무시당한 느낌이거든. 아주 불편해. 처럼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분출한다. 분노를 드러내고 싶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을 화술로 이기지 못하고 이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가끔 제대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거나 못 들은 척하니 헛수고처럼 느껴진다.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분노를 드러내고자 할 때는 물건 던지기, 안색 바꾸기, 냉랭한 분위기 조성, 폭력 등 언어 이외의 것으로 분노를 드러낸다. 사람들은 폭력에 반대하지만 이성으로 제재할 수 없는 폭력도 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부 폭력 행위는 분노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다. 그러니까 이는 그저 분노 표출의 방식일 뿐이다. 폭력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다. 분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분노를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정 억압에는 이성이 작용하지만 감정 표현에는 감성이 작용한다. 억압은 이성의 영향이고 표현은 감성의 영향이다. 몸 안에서 전혀 다른 힘이 움직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성은 한계가 있고 감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분노를 억누르고 싶더라도 다음의 두 상황에서 이성은 무력화된다. 분노치가 너무 높으면 이성은 힘을 잃는다. 분노치가 너무 높아지면 감성이 이성을 능가하고 분노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고객에게 화를 참지 못했다가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자녀에게 화를 냈다가 자녀가 가출하기도 한다. 모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난 심각한 결과다. 사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사람의 이성은 상한선이 있고 끝없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오랜 관계에서 이성은 힘을 잃는다. 매일 함께하는 오랜 관계라면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감정을 항상 억누르기만 한다면 언젠가 이성을 다 소모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도 모르게 감성에 의해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이유 중 하나다. 사회적 관계 또는 단기적인 관계에 놓인 타인이 불쾌함을 줬다면 이성을 발휘해 감정을 통제하고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오랜 시간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하면 피로감이 쌓인다. 잘 분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는 감정을 차단했다. 과도한 자극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연결을 끊어버렸다. 둘째,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오랜 시간 친밀하게 지낸 적이 없다. 따라서 거의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매우 외로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 3장. 과잉 기대가 불러온 분노. 분노는 기대다. 상대를 미워하면서 가치감을 느낀다. 가치감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욕구 중 하나로 우리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랑받은 사람은 좋은 자원을 더 많이 얻어 그만큼 쉽게 생존한다. 생물 진화의 관점에서 봐도 우성인자는 진화하고 열성인자는 도태된다. 더 우수한 사람은 생존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한다. 인류 사회에서 우수한 사람이 더 추앙받고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생물 유전의 법칙이든 후천적인 환경과 교육의 영향이든 타인보다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에게 결점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데 매일 이 사회를 마주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가치감을 경험해야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에너지가 솟구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자기 가치, self-worth를 찾지 못했을 때 스스로 나는 훌륭하다 라고 느끼도록
잠재의식의 도움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나는 훌륭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알고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경로, 분노. 분노하면 다른 사람이 밉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자신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잘한 것 같고, 상대방의 단점을 경멸할수록 나의 모든 것이 장점 같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자신의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상대방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 나는 답답하고 불만이 쌓인다. 그런데 이 감정을 느끼는 사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상대방은 왜 나처럼 헌신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왜 새치기 하는 거예요? 교양 없네. 라고 비난할 때 마음속에 나는 줄을 잘 서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이 자리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개발이 부족해. 라고 비난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자기 개발에 적극적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살피지 않잖아. 라고 비난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뿌듯함이 있다. 분노, 멸시, 경시, 원망, 거슬림, 까다로움은 모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느끼는 자기 가치감을 얻기 위한 중요한 경로다. 분노에는 쾌감이 있다. 분노는 괴로운 감정처럼 보이지만 비난이 시작되면 목소리가 우렁차고 말에 막힘이 없으며 논리가 분명하고 집중도가 높아진다. 이는 매우 흥분할 때의 생리적 발현이다. 분노할 때 직관 언어는 당신은 너무 부족해 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뜻은 이토록 훌륭한 나와 매우 다르군 이다. 우월함과 우수함은 다르다. 우수함은 나는 아주 대단해 이지만 우월함은 나는 당신보다 대단하다. 사람들은 내재적으로 자신의 가치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타인을 참고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감을 확인한다. 분노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찾는다. 우리는 가치감이 필요하고 분노는 가치감을 선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유발하는 관계를 선택해서 분노와 자신감을 동시에 얻는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런 우월감을 찾기 위한 두 가지 재미있는 일을 한다. 부족한 사람과 함께 있기, 타인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기. 이 두 가지 상황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진취적인 성격의 배우자를 찾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을 찾기도 한다. 배우자에게 진취적인 모습이 없어야 자신의 진취성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보다 진취적인 배우자를 찾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대방이 나보다 진취적이고 성장 속도도 나보다 빠르다. 나날이 성장하는 상대방과 자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 그런데 자신보다 진취성이 부족한 사람을 찾으면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하면서도 안전함을 느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버릴 수는 있어도 나를 버리지는 못하겠지 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든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나보다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이 있다. 분노를 치료하는 칭찬. 분노는 잠재의식이 자기 가치를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칭찬은 분노를 치료하는 명약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할 때 그 사람의 비난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의 분노치가 뚜렷하게 줄어든다. 게다가 그 순간 상대방은 일의 잘잘못에 개의치 않는다. 기분이 풀어지면 수용력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누군가 나에게 분노할 때 그 사람은 그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타인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분노할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된다. 맞아. 내가 너무 엉망이지? 넌 이런 부분 일처리를 정말 잘하는데. 누구든 분노하면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방어력이 가장 약할 때다. 분노의 칼끝을 피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한 부분에 도달하면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을 자극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인정을 원할 때 비난하면 된다. 너야말로 멍청하잖아. 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멍청해. 그 결과가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분노할 때 잠재의식은 이렇게 말한다. 난 이렇게 훌륭해. 알고 있어? 그러면 나를 칭찬해야지. 어째서 칭찬하지 않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칭찬해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분노를 이용할까? 잠재의식에 그런 충동이 내재되어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에게 칭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능동적으로 칭찬하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분노를 이용해 칭찬을 바랄 때 인지할 게 있다. 상대방은 칭찬을 원하는 나의 의도를 모르고 자신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대방 역시 칭찬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은 자신이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하며 반박할 것이다. 상대방 역시 버림받고 싶지 않고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반박하면 이번에는 내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조금 더 부정하여 내가 더 낫다고 증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서로 상호 부정이라는 악순환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인정이다. 분노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려준다. 그 배후에는 우수한 인격과 기질이 담겨 있다. 분노는 나는 아주 대단해 라고 알려준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더 많이 인정하자. 자신을 감상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조급함은 사라진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감상할 여유가 생긴다. 자기 감상과 자기 체면은 다르다. 거울을 바라보며 나는 훌륭해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자기 강요다. 진정한 자기 감상은 자신이 훌륭하다는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증거는 자기 감상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좋은 인격을 가진 자신의 모습에 감동할 수 있다. 자신을 감상할 기회를 가져보자. 기대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내재된 아름다운 부분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을 위해 충분히 감동하자. 내 마음속 분노 살펴보기. 하나, 배우자, 부모님 등 중요한 타인에게 자주 던지는 부정과 미움이 담긴 말은 무엇인가요? 둘, 미움과 부정을 통해 자신의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나요? 셋, 다음 문장을 완성하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나는 당신의 땡땡땡 때문에 화가 났어. 나는 땡땡땡인데 나와 너무 다르잖아. 예를 들어, 당신은 나와 달리 이기적이야. 나는 이타적이라고. 당신은 나와 달리 나태해. 나는 아주 부지런해. 당신이 한 행동은 아이를 다치게 해. 나는 지금껏 아이를 다치게 한 적이 없어. 네, 내가 상대방보다 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다섯, 당신의 기대는 자신의 어떤 기질을 대변하나요? 5장, 내가 울적하면 너도 울적해야 해.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내가 즐겁지 않으니 당신도 즐거우면 안 돼. 분노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나의 분노가 사그라들까? 분노할 때는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이 행동을 바꾸면 분노가 가라앉을 거라고 여긴다. 그래서 분노를 이용해 상대방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분노한다. 예를 들어 손님 초대 준비로 나는 주방에서 너무 바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은 거실에서 한가하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면 화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왜 청소 등을 도와주지 않냐고 비난한다. 남편은 알겠어. 당신을 위해서 청소해야지. 라고 말하고 청소를 시작한다. 남편이 내 말을 듣고 행동에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나의 화가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를 위해 청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청소는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남편의 행동뿐 아니라 그의 생각까지 바꾸고 싶어 한다. 남편에게 집안일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는 가치관을 요구하며 남편의 생각까지 통제한다. 남편은 이제 생각까지 바꾸고 집안일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남편은 10분 만에 청소를 끝내고 테이블까지 정돈했다. 일을 마친 남편은 또다시 텔레비전을 본다. 남편은 행동을 바꿨고 생각도 변했다. 다만 그는 가뿐히 일을 끝냈고 나는 여전히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이때 나는 남편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 아마도 속이 답답할 것이다. 쉬고 있는 남편을 보며 남편이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나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남편도 나처럼 바쁘고 피곤하고 좌절을 느껴야 만족스럽고 나의 분노를 접을 수 있다. 이때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은 그의 감정이다. 분노할 때 상대방의 행위와 생각을 통제하고 싶을 뿐 아니라 감정의 통제까지 원한다.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에너지를 소모하길 바란다. 즉, 분노하면 상대방이 자신보다 즐거운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타인의 행복 불수용 증후군. 비슷한 상황이 또 있다. 어느 날 지치고 심란한 마음으로 퇴근했는데 아이는 신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이때 어떤 기분이 들까? 나는 차가운 말투로 아이에게 묻는다. 숙제 다 했어? 아이가 의기양양하게 진작 다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또 어떤 기분일까? 스스로 숙제를 끝낸 아이의 자발적인 태도를 칭찬할까? 아니다. 또 다른 질문을 던질 것이다. 피아노는 연습했어? 아이가 연습했다고 대답하면 화제를 바꾼다.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왜 정리하지 않는 거야? 어른들은 매일 정신없이 일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데 알아서 정리정돈할 수 없어? 아이가 속상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만족스럽다. 여기에서의 중점은 나는 이제야 만족스럽지만 정작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아직도 아이가 매우 즐겁게 휘파람을 불며 정리정돈을 한다면 지금 나의 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즐겁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고생스럽기 때문이다. 이때 집안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즐거움이 사라질 때까지 잔소리한다. 여기에서의 중점은 상대방이 즐거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즐거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나의 짜증과 화는 사라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면 매우 불편하고 상대방을 폄하할 이유를 찾는다. 뭐가 대단하다고 자신이 넘치는 거야. 이 가정을 질투라고 부른다. 행동 측면에서 질투는 나보다 훌륭한 모습을 지닌 다른 사람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경우 몰래 방해를 하거나 수작을 부려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감정적 측면에서 질투는 나보다 즐거운 사람을 마냥 두고 보지 못한다. 이때 지적이나 분노를 통해 상대방의 즐거운 감정을 없애고 나와 똑같이 불쾌하게 만든다. 나는 이 가정을 타인의 행복 불수용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나와 상대의 심리적 균형, 동료, 이웃, 친구 등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마냥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주 흔한 현상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쟁 관계인 그들이 자신보다 조금 덜
잘 지내길 바란다. 분노는 에너지가 비교적 낮은 상태로 이때 분노는 지금 나는 즐겁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도 즐거우면 안 돼. 라는 의미를 가진다. 상대방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성적으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편안하고 유쾌하길 바란다. 하지만 분노하면 이성을 잃고 상대방이 슬프고 울적하길 바란다. 사악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잠재의식은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이용해 다 너를 위해서야 라며 위장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즐겁지 않을 때 잠재의식은 상대방도 즐겁지 않길 바란다. 그 목적은 내가 즐겁지 않으니 당신도 즐거우면 안 된다라는 심리적 균형을 위해서다. 상대방의 빈곤한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그에게 더 성장하고 고생, 불안, 바쁜 생활을 경험하라고 요구한다. 나와 같아질 때까지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느낌을 계속 체험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부유해진 후에 성장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에게 또 언젠가는 위태로운 시기가 올 거라며 자신과 같이 불안한 감정으로 만들어야 만족한다. 똑똑하지 않은 자녀를 받아들이지만 아이에게 성실한 태도와 좌절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자기 강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억울함을 가르친다. 아이가 자신처럼 자기 학대 정신을 갖길 바라기 때문이다. 분노할 때 상대방이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그가 즐거운가이다. 상대방이 나처럼 즐겁지 않아야 이래야 나 혼자 비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심리적 균형을 찾는다. 분노는 상대의 감정을 통제한다. 분노를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상대방의 감정은 나와 똑같이 억압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초라함, 억울함, 놀라움의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된다. 만약 상대방이 초라하고 억울하며 굴복한 모습을 마음 편히 드러내면 나는 화가 난다. 억울하고 초라해진 느낌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드러내는 것은 원래 유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나 지치고 억울했는데도 전혀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먼저 표현할 수 있지? 상대방은 억울했어도 그 감정을 누른 채 자신을 억압해야 한다. 감정적 해석도는 얼마나 순조롭고 막힘이 없는지에 달려있다. 감정이 솔직할수록 감정 흐름도가 좋아지고 감정적 해석도도 높아진다. 반대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고 해결하거나 드러낼 수 없을수록 해석도는 낮아진다. 불안, 억울함, 속상함, 자괴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쾌한 일이다. 분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속이 후련한 유쾌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분노할 때 상대방을 향한 요구는 이렇다. 당신의 감정을 참아. 마음대로 기뻐하지 말고 마음대로 슬퍼하지 마. 감정을 편안하게 드러내지 마. 지금 이 순간 내가 기쁘지 않으니 타인도 기뻐하며 안 되는 것이다. 내 마음속 분노 살펴보기. 1. 분노했던 순간 기분 나빴던 이유를 찾아보세요. 분노를 일으킨 일 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2.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그를 유쾌하게 하나요? 3. 두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는 어떠셨나요? 제가 읽은 부분에서 자기 감상, 상호 보정, 타인의 행복 불수용 증후군 개념들이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도 분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자비, 자동적 사고 등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이상 서로였습니다.